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묘한의사 채널의 최다빈도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단연코 이러이러한 피부 질환인데 스테로이드를 쓸까요 말까요? 이러이러한 연고를 쓰고 있는데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장 먼저 접근하게 되는 게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테로이드제라는 약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항염증 작용이 있거든요. 인류가 만들어낸 약 중에서 가장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센 게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그걸 대적할 만한 약이 없어요. 즉 모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데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좋은데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꼭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의지와 상관없이 쓰게 됩니다. 피부 질환에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의 피부 질환을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면 실제로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습진성 질환에 스테로이드제를 쓰게 되거든요.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화폐산 습진, 한포진 이런 모든 습진성 질환에는 적응증이 스테로이드제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던가 건선 같은 경우에도 스테로이드를 복합해서 쓰거든요. 즉 여드름이나 세균성 질환, 바이러스 감염, 진균 감염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피부 질환의 스테로이드의 적응증이라고 한다고 보면 거의 90% 혹은 95% 정도의 피부 질환에서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균이나 여드름 같은 경우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 사실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여드름 같은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승전 스테로이드제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즉 피부 질환으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진단을 막 하죠. 그런데 어차피 쓰는 약은 95% 정도 이상에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스테로이드를 쓸 거니까 머리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지 건선이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약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진단을 한다는 건 그 진단에 따라서 원인별로 치료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겠죠. 어차피 스테로이드를 쓸 거라면 진단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스테로이드제는 피부 질환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증상 자체를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에 포인트를 맞춘 약이라는 게 중요하죠. 즉 대증 치료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경우에도 그냥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고 쳐보세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면 이제 진단을 하겠죠. 그래서 약을 쓰게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의 첫 번째 초이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염증 반응이 생긴 습진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 이때 간혹 이제 항생제를 쓰거나 미노신 같은 거 그리고 아니면 이제 케토코나졸 같은 항진균제를 쓰거나 아니면 피지역제제, 로아큐탄, 아류들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항히스타민제라던가 이제 항우울제 같은 걸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사실은 스테로이드제를 보조하기 위한 변칙적인 공격인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치료에서 약간은 벗어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스테로이드를 안 쓰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피부과 갔더니 스테로이드 처방을 안 받았어. 케토코나졸 처방받았어. 근데 계속 먹어. 발라. 근데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옆에 피부과를 또 가죠. 그럼 옆에 피부과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스테로이드제를 안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스테로이드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보면 사실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스테로이드 쓰지 말자는 거거든요. 쓰지 말고 치료하자 혹은 쓰지 말고 관리하자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시면 난감하죠. 제가 스테로이드를 쓰라 마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는 지켜줬으면 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의사들도 수긍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스테로이드제를 처음 손을 대게 되면 이걸 끊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쓰게 되면 그 맛을 잊지 못해요. 마약 중독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근데 안 쓰면 또 생겨. 그럼 또 쓰게 되죠. 가라앉아. 안 쓰면 또 올라와. 그 과정을 몇 번 거치게 되면
그냥 저절로 손이 갑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최근에 치료했던 분 중에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스테로이드 리바운드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테이퍼링을 하라 그랬어요. 조금 바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얘기하건데 자기는 절대 안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한 20년 동안 아토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의식을 갖고 있고 안 써서 버티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테로이드를 오래 썼을 때 문제가 뭐냐면 피부 질환이라는 건 그 질환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피부 질환 자체가 심해질 수 있는 한계점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말도 못하게 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스테로이드 쓴 경우예요. 스테로이드 안 쓰면 피부 질환 자체가 저렇게까지 심해질 수 있나 라는 수준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끊고 하게 되면 리바운드 현상에 의해서 피부 질환 자체가 넓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첫 번째가 그런 부분,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갖고 있는 문제가 2차 감염에 대한 그런 취약성이겠죠. 그럼으로써 2차 감염이 되면서 피부 질환이 갑자기 손 쓰지 못할 정도로 번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피부 자체가 재생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스테로이드에 의존적인 피부로 변하게 되는, 그리고 홍조가 많아지고 그리고 혈관 자체가 재생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스테로이드의 문제들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게 맞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피부 증상 자체가 스테로이드로 단기간에 억제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피부 질환이 더 심해지는, 그리고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썼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끊어야지. 끊었더니 이제 리바운드가 심해져서 집 밖을 못 나가고 몇 달 동안 집에 있었다라는 사연들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심해서 결국은 또 썼다라는 그런 분도 있고 결국은 끊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끊을 필요는 없는 거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집에 있는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광범위 피부질환 치료제라고 써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함부로 바르지 마세요. 그냥 로션처럼 막 바르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막 바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거 바르다가 좋아지니까 또 바르고 하면서 계속 바르다가 피부가 엉망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 시골에서 오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못하게 막 처참한 분들이 계시거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첫 번째는 그냥 이 집에 있는 거 그냥 막 발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2주 이상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써서 효과가 있으면 그걸 천천히 끊으면서 악화되더라도 조금씩 끊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2주 이상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성 피부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된 피부염은 만성 피부염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계속 쓰게 되면 피부 질환이 점점 만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주 이상은 안 쓰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7등급 이하의 연고들을 쓰는 게 좋은데 약한 거를 쓰는 게 항상 늘 좋습니다. 너무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1등급짜리 쓰게 되면 나중에 끊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등급에 따라서 피부에 미치는 데미지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7등급 연고, 보통 이제 7등급 연고 같은 경우는 케어자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락틱 케어, 스무스 케어, 더모 케어, 코티 케어, 이런 식으로 케어자 들어가는 약들이 기본적으로 좀 어감도 좋잖아요. 그래서 약한 연고들이 많고, 락티손이나 뭐 하이로손 이런 것들, 보송크림 이런 것들도 7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거, 6등급도 괜찮긴 한데 요 정도 등급에서 쓰는 게 좋을 거고, 이건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니면 드러그 인포, 아니면 이제 그 킴스 온라인 같은 경우를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쓸 경우에 얼굴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얼굴은 정말 특별한 부위입니다. 노출되는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만성화되거나 심해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얼굴에 많이 쓰게 되는데 얼굴에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성화되면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얼굴 자체는 기본적으로 눈도 있고 조직들이 굉장히 많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면 복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죠. 그리고 세균 감염도 잘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두나 사타구니 쪽도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아. 이게 뭐냐면 흡수율의 문제인데 유두 같은 경우나 사타구니 쪽은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테로이드제를 바르게 되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위예요. 특히나 유두 습진 같은 경우는 피부 질환 습진 중에서 진짜 제일 안 낫는 습진 중에 하나입니다.
아토피가 있는데 유두습진이 있어. 그럼 유두습진은 제일 늦게 낫고 정말 안 낫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유두습진이 있을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안 쓰면서 관리하는 쪽으로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사타구니 습진 같은 경우도 호소해서 많이 오시게 되는데 피부 질환이 다 나왔는데 사타구니만 남는 경우들도 많아. 이런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제랑 관련이 크기 때문에 이쪽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언제 쓰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접촉성 피부염이라든가 이렇게 단기간에 생기는 그런 피부 질환들 있잖아. 이벤트성으로 생긴, 내가 화장품을 발랐어. 그랬더니 피부가 갑자기 확 뒤집어졌어. 이런 경우는 이제 진정 케어를 우선 해보고, 그리고 화장품 사용을 안 해보면서 진정 관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도 안 나을 때 단기간에 한두 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